대나무 울타리와 꽃다발로 엮어 만든 반달 모양의 문에 들어서니 호련 분칠한 담장에 둘러싸인 가운데 푸른 버드나무가 사방으로 늘어서 있는 한 저택이 나타난다. 대문을 들어서자 양편으로 기다란 복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정원 가운데에는 이곳저곳에 기암 괴석이 있었다. 한쪽으로 파초 몇 그루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규약이 짝이 없는 서부 해당화가 우산처럼 자라서 푸른 실을 늘어뜨리고 붉은 꽃잎을 토해내고 있었다. 이곳은 소설 홍루몽의 주인공 가복이 거처했던 이홍원입니다. 이홍원 위에 편액이 이홍쾌록으로 쓰여져 있죠. 두 가지 색깔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붉은빛 색깔하고 녹색의 색깔이 대조되고 있죠. 이 붉은빛은 서부 해당화라는 아주 기이한 해당화 꽃잎을 상징하고 있고, 이 녹색의 빛은 파초라는 풀잎의 색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꽃잎과 푸른 파초가 서로 어울리는 그러한 집이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가정은 해당화를 보고 여화당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유래는 아마도 시인이나 묵객이 이 꽃의 색깔이 마치 연지를 바른 듯하고 붉은 자태는 병든 것처럼 연약하여 규중의 소녀 같은 기풍이 있기에 이름을 여화라고 이름 지었을 거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는 이름을 짓기를 희망하자 어떤 문객은 초학, 학 같은 파초다라고, 또 어떤 문객은 송강범체라고 자욱한 달빛 아래 해당하라는 뜻으로 지었는데, 이는 송나라의 위대한 시인 소식의 해당의 시중 동풍이 달빛 아래 잔잔하게 퍼져나네 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가비가 이곳을 보고 편액을 이홍캐록으로 이름을 고치고 이 집의 이름을 이홍원으로 후에 가복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하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매년 이른 봄 꽃을 핀 해당하는 어느 해 꽃을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되더라도 꽃이 피지 않는데, 그해 겨울 문턱에서 이 해당화가 붉은 자태를 뽐내기 시작하죠. 이곳 가씨 집안은 이 해당화가 뒤늦게 계절에 어긋나 피는 것이 흉사인지 길사인지를 놓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집안의 가모가 직접 가복의 할머니 되죠. 사태군이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을 할머니가 이 집을 온다는 소리에 가복이 급히 할머니를 맞고, 그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옷을 벗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입안에 가지고 왔었던 이 통용보옥이 없어지게 됩니다. 가복과 통용보옥이 분리가 되면서 이 소설은 끝부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옥을 잃어버린 가복은 정신을 잃게 되고, 그리고 몇 달째 와병 상태가 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 가복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또 홍기를 맞춰서 결혼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좋아했었던 고종 사촌인 양 이종 사촌을 속여서 설부차와 결혼을 시키게 되는 그 출발점이 이곳 이홍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비 원추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 오후 7시경에 대관원에 도착해 가족을 만나고 다음날 새벽 3시에 대관원을 떠나게 된다. 가비의 행차는 궁 밖에서 숙박을 할 수 없다는 왕실의 예법에 따른 것이었다. 대관원에 도착한 가비 원추는 화려한 정황과 호화로운 건물들을 보고 비용이 과도하게 쓰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걱정스런 탄식을 하게 된다. 가비가 이곳 대관원을 방문했을 때 첫 번째 도달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대관원에 도착한 가비 자체는 유북내의 체인목덕에서 여장을 풀고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이곳으로 와서 배를 타고 앞에 보이는 대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비가 탄 배는 안쪽 언덕에 닿았다. 돌로 만든 문기둥 위에는 천선보경이라는 화려하고 득이양양한 의미의 현판이 걸려 있었다. 가비 원추는
행여 가문의 화가 될까 급히 이름을 부모의 안부를 묻기 위해 온 별장이란 뜻의 성친 별소로 바꾸게 한다. 행궁 안에는 타오르는 불길이 하늘 높이 솟았고 향나무 가루는 온 땅에 흩어져 있었다. 나무마다 등불을 달아놓은 곳이 구슬꽃송이 같았다. 황금 창문에 배곡 난간이 화려하였고 꿩털로 만든 부채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었다. 대관원의 대부분 편액과 대련은 가보옥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편액하고 대련은 가보옥이 짓지 못하죠. 그 이유는 이곳이 가비가 성친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가비인 원추는 이곳에서 부모님을 뵙고 또 식구를 본 다음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며 편액을 짓게 됩니다. 편액의 뜻은 고운 사이입니다. 고운 사이라는 의미는 은혜를 돌아보고 의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황제에 대한 칭송을 나타낸 말이다. 좌우 대련을 살펴보자. 우측편 대련에는 천지, 개, 굉자, 적자, 창두, 동감대로 그 뜻은 천지가 내리신 크나큰 자비, 백성은 다 같이 감격을 받들었고, 좌측은 고금 수광전, 구주 만국 피은영이라 쓰여 있는데 옛부터 지금까지 드리운 드높은 은혜, 온 나라 온 세상이 영광을 얻었도다란 뜻이었다. 가비 원추는 대관원 내 여러 건물의 이름을 지어 하사하였다. 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다가오자 가비 원추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홍루몽은 가복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문제와 가시 가문의 흥망성쇠를 그린 작품이다. 인간의 감성 세계를 세밀하게 그려낸 소설로서 인생의 교과서 같은 책이다. 사랑과 결혼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현실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이것이 홍루몽을 중국을 대표하는 소설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원동력이라 하겠다. 대관원을 통해 홍루몽이 조금 친숙하게 다가서기를 소망해 본다.